이 이혼을 하게 되면은 이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 이제 면접 교섭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어느 엄마 아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혼이 되고 이제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면접 교섭권 때문에 계속 싸우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저희 사무실에서도 이제 모든 소송이 이제 다 끝났는데 전화가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특히 주말에 뭐 실장님 지금 면접 교섭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러고 있어요. 뭐 저 사람이 저러고 있어요. 뭐 계속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계속 이제 그걸로 어떻게든 좀 해결 방안을 갖고 이제 같이 상의를 하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이제 계속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부분이 정말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아직까지도 그 이혼할 당시에 그런 악감정이 계속 남아 있으니까 서로가 조금도 양보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냥. 그래서 이제 간혹 가다 보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 싸우는 게 이제 면접 교섭권자들이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억울한 거야. 아니 내가 왜 나만 오전부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를 데리러 가야 되고 또 저녁에 데려다 주고 해야 되지? 왜 너는 가만히 있어? 이제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 원칙적으로 아이의 거주지 기준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어디에 살는지 그거에 따라서 면접 교섭권자는 그 아이의 거주지에 가서 아이를 데리고 오고 그리고 또 이제 면접 교섭이 끝나면 또 아이를 다시 거주지로 데려다 주고 딱 이게 원칙이거든요. 요것만 잘 지키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게 면접 교섭권자의 말대로 뭐 양육권자도 애 데리러 가야 되고 뭐 서로 반반씩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면접 교섭권자가 아이를 데리고 어디 쫙 지방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양육권자는 애를 거기까지 데리러 가야 되냐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양육권자가 아이를 데리고 어디 지방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면접 교섭권자는 아이를 만나러 그 지방까지 애를 데리러 가야 되냐고요. 이렇게 되면 매일 싸울 일밖에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이 원칙을 딱 지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아이 거주지, 이 거주지에 면접 교섭권자가 가서 만나서 아이를 데리고 오고 그리고 면접 교섭이 끝나면 다시 아이의 거주지로 데려다 주는 거. 딱 이것만 잘 지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살다 보면 이제 격주마다 대부분 뭐 한 달에 2번씩 이런 식으로 해가 이제 면접 교섭을 하는데 그 주에 내가 피치 못할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주에는 면접 교섭이 좀 힘드니까 이걸 좀 다른 주, 다음 주로 좀 미뤄달라. 이제 이렇게 또 부탁을 하는 면접 교섭권자가 있어요. 물론 이때도 양육권자가 그걸 이해를 하고 그래라 그렇게 해라 라고 하면 좋은데 싫은 거야 그게. 왜냐면 자기가 그 주에 면접 교섭이 있는 그 주를 피해서 아이하고 어떤 스케줄을 잡을 수도 있고 그리고 좀 전에도 말했듯이 서로 감정이 남아있으니까 싫은 거야. 이래도 실질적으로 이는 면접 교섭권자의 면접 교섭을 하는 이 권리를 양육권자가 방해를 하는 게 아니라 면접 교섭 권자 개인의 사정 때문에 그 주에 아이를 못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못 만나니까 마치 이걸 무슨 채우듯이 이번 주 못 보니까 다음 주에 보여줘라. 연달아 이제 2주가 연속 보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냥 면접 교섭권자의 어떤 그냥 부탁이거든요. 이거를 상대방이 거절하면 어쩔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깨끗하게 깔끔하게 좀 내 아이를 못 보는 게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 주는 그냥 포기하시는 게 나중에 좀 더 다투지 않는 방법의 하나가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이제 또 만약에 양육권자가 거절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 부모, 그러니까 아이한테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겠죠. 아니면 뭐 삼촌, 이모, 고모, 내 형제들이 대신 아이를 데리러 가겠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양육권자가 거부를 해도 사실상 면접 교섭권자가 그렇게 크게 할 말은 없어요. 왜냐면은 내가 아이를 인도하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내 아이의 엄마 아니면 아빠인데 왜 제3자들이 와서 아이를 데려가냐고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면접 교섭권자가 부탁을 해야 되는데 양육권자가 이걸 거부하면 뭐 마음은 상하겠지만 그건 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정서적으로 봤을 때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던 삼촌, 이모, 고모가 됐던 얼마나 아이한테는 정말 가까운 사람이고 사실상 가족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상관은 없지만 만약에 양육권자가 이 부분에 있어서 허락을 하지 않으면 허락이 될 때까지 계속 싸운단 말이죠. 이거 갖고. 그래서 차라리 이때는 면접 교섭권자가 깔끔하게 포기를 하시는 게 가장 좋고 그리고 또 양육권자도 마찬가지예요. 양육권자도 만약에 이번 주에 면접 교섭일인데 내가 아이하고 어디를 가야 되는 상황이 생겼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그러지 마세요. 대략 그 주는 피하시는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면접 교섭을 방해하시면 안 돼요, 이 또한.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엄마 아빠가 서로 좀 얘기가 잘 되고 타협이 잘 되면 내가 이번 주에는 어떻게 될 것 같은데 다음 주로 하면 안 될까? 그랬을 때 그렇게 해 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양육권자가 이번 주가 면접 교섭인데 이번에 피치 못하게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내가 아이하고 어디를 좀 가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다음 주에 당신이 2주 연속해 보면 안 될까? 라고 하면 또 면접 교섭권자도 그래 알았어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제일 좋은데, 문제는 안 되니까 서로 자기 자신의 입장만 갖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싸워요. 그리고 항상 이런 분들이 우리 이제 의뢰인분들 중에서도 주말에 전화가 많이 와요. 그래서 내가 이게 지금 이랬는데 이 인간이 이런다 저런다, 내가 이걸 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제 저는 이제 되도록이면 이제 싸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우리 의뢰인분들한테는 미안하지만 그냥 당신이 한번 참아라, 앞으로 그러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명확하게 얘기는 해라, 이번 한 번뿐이라고. 그리고 당신도 내가 한 번 양보했으니까 다음에 너도 이거 양보해 라는 생각하지 말아라. 이게 한 번 이렇게 깨지기 시작하면 계속 싸우게 된다라고 딱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면접 교섭은 딱 정해진 대로 서로 그 룰을 깨려고 하면요, 한두 끝도 없이 깨지고 결국 싸움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아이가 부모를 만나러 가는 이 면접 교섭일이 진짜 막 스트레스를 받는 날이 돼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 면접 교섭은 어떻게 보면 아이의 권리이기도 한데 양쪽 부모가 아이의 권리를 침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뭐 무슨 내 아이 내 새끼 하고 찾냐고요. 이거 모순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면접 교섭도 내 아이의 권리이기 때문에 내 아이의 권리를 지켜준다는 생각으로 좀 성실하게, 정말 좀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서로가 잘 지킬 것 지켜가면서 하시면 그나마 스트레스 좀 덜 받으시고 아이한테도 좋을 것 같습니다. 끝.